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3명입니다.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1차 경선은 8명으로 시작을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김경수, 김동연 이 3명입니다. 이재명은 아예 침묵입니다. 칩거 상태입니다. 거짓말로 영상만 만들어서 계속 준비된 좋은 말만 언제 이재명이 그랬냐는 듯이 계속 거짓말로 이미지를 이 거짓말로 또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것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침대 축구죠. 이재명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앉아서 말라 죽도록 만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찾는 작업입니다. 지금 송재TV를 비롯해서 보수 우파의 많은 분들이 이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참 낙담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야 할 때다. 이재명은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국민의힘이 이제 8명인데 3파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와 한동훈, 홍준표입니다. 이제 4강에 누가 들 것이냐. 오늘 이 4강 자리를 놓고 나경원과 안철수가 경쟁을 하고 있죠. 나경원이 오늘 드럼통에 들어가서 흉한꼴을 당할지언정 굴복하진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죠. 이재명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재명은 거의 조폭 수준이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로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재명의 조폭,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신세계였죠. 영화 제목이. 거기에서 이 드럼통에 사람을 시멘트로 이렇게 묻어 죽이는 것. 이걸 풍자를 해서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참 이 드럼통이 갑자기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밈으로 지금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재명의 흉악한 이 측근들, 이재명의 조폭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밈으로 떠돌고 있어서 그걸 풍자해서 나경원도 지금 4강에 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고 안철수는 아예 대놓고 이제는 한동훈 패기, 한동훈만 골라서 한 사람만 두드려 패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한동훈과 같은 입장이었던 안철수가 갑자기 이렇게 한동훈을 패는 것은 지금 오세훈, 유승민 등이 불출마를 하면서 이 지지세가 한동훈으로 가지 않고 자기로 끌어모아야 4강에 들 수 있다.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으로 본다면 소위 친윤 후보들을 공격해야 하는데 한동훈을 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이 안철수의 이 전략이 참 몸부림을 치는 것인데 안철수의 전략이 핀트가 좀 어긋났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의 그 드럼통도 조금 비약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의 흉악한 모습, 이 밈도 떠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안철수의 이 한동훈 패기는 급하니까 하도 급하다 보니까 이렇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4강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이제 승부인데 이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3파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3파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분간은.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반명 빅텐트입니다. 반명 빅텐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두 찬성을 하고 있고 이낙연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당이죠. 이 새미래민주당 전병헌입니다. 대표가 전병헌인데 전병헌이 가장 먼저 이 빅텐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대 연정을 통해서 반 이재명으로 모두 뭉치자. 그러니까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낙연을 대선 후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 출신이죠. 박수영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한덕수 대망론을 지금 띄우고 있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이 계속 어제 오늘 계속 이제 뒷얘기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일단 한덕수가 65% 정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 한덕수, 이재명에 대항해서는 한덕수가 가장 강한 것이다. 한덕수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국민들의 지지 아니겠느냐. 그 다음 이미 지난주에 이낙연 측에서 이 요청이 왔다. 후보 단일화 더 나아가서 반명 빅텐트 이 부분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왔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협의들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박수영 의원은 뭐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정치적으로도 뭐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저는 기자고 박수영 의원은 지금 정치인입니다. 뭐 공무원 생활도 오래 했고 서로 입장이 있어서 서로 뭐 모두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인 입장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박수영의 말이 그러니까 54명이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가운데 54명이 동참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망론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동훈 측에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명단을 깔아라고 하는데 뭐 명단을 깔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이쪽 저쪽 모두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홍준표 쪽에서도 지금 원외위원장을 비롯해서 현역 의원 뭐 20명, 30명, 100명 정도가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명단도 까야 됩니까? 그러면 전부 지금 뭐 캠프마다 명단을 까야 됩니까? 부풀리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전부 이쪽 저쪽 이 발을 걸치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겹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뭐 50% 이상은 지금 한덕수도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 이낙연 측의 제안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적으로 전병헌이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 반명 빅텐트, 반명 연대를 하자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낙연에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김부겸이라든지 김두관이 지금 뭐 경선 룰에 일단 반발하고 있는 여기까지 합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 이 관세 협상을 가능하면 빨리 하는 나라가 훨씬 유리하고 빨리 매듭을 짓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 부분을 매듭을 짓게 되면 상당히 뭐 이제 출마를 해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담감을 들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업적도 쌓이게 되는 것이고 충분히 이번 달 안으로 이 관세 협상 이 부분을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어제 이야기한 마지막 소명으로 한다라는 그 뜻도 이 중의적이다. 여기에 이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몰두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빨리 이걸 매듭을 짓고 또 필요로 하는 빅텐트 이 부분에 호응을 하겠다. 한덕수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한덕수가 아닙니다. 이건 박수영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동을 하고 있다. 보수우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거론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유승민도 있겠지만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등이 이런 빅텐트를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또 나와서 설치게 될 텐데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준석, 유승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것, 빅텐트를 꾸릴 경우에 뭐 이준석, 유승민을 모두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지 1% 지지율이라 하더라도 박빙의 승부로 갔을 경우에 이준석의 이 무게감은 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존재감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오세훈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또 홍준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저쪽에 이낙연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그래서 지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오히려 이준석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도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싫은데라고 하면서 계속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필요한 이 갈등, 불필요하지는 않죠. 참 감정적으로는 이 탄핵을 놓고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심각하죠. 그렇지만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이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대선 국면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아닙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은 지났습니다. 자꾸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면 이거 이준석을 도와주는 꼴입니다. 이준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지적해 두고요.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 이렇게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고 한덕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못마땅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김문수도 오늘 이야기했지만 맥이 좀 빠진다. 맥이 좀 빠질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모두 감내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그런데 비판 좋습니다. 비판은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가 조작처럼 누구 몇몇이 조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김문수도 조작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몇몇의 조작으로 선거 공작이라는 이야기인데 공작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런 세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송은재TV 이제 시청자분들 댓글을 보면 정치인들보다 이 시청자분들이 훨씬 정치적 수준이 더 높습니다. 눈치도 더 빠릅니다. 누가 공작하고 누가 한덕수를 띄운다, 김문수를 띄운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래 띄우니까 지지해 줄게. 그렇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동훈의 착각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동훈, 홍준표 부분만 오늘 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짚을 텐데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덕수로 지지가 몰리지? 왜 국민들이 지지층이 한덕수에게 박수를 보내지? 그 이유를 찾아서 자기가 그걸 대신할 수 있다는 걸 비전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경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압도적인 1위가 나오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으면 빅텐트 이 어려운 과정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위로 탄생할 수 있느냐 누가? 지금 3자 대결 이 3강이 가장 중요한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가장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가장 출발이 좋은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김문수는 굉장히 좋은 장점도 많지만 이 소위 단점도 있습니다. 정말 원칙주의자고 말도 세게 합니다. 또 자유통일당 그 창당에 관여도 했고 또 한덕수를 이렇게 띄우면 소위 한덕수가 이렇게 뜨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의 지지율이 좀 내려갔죠. 그런데 1위는 여전히 한덕수를 제외하고 보면 김문수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여전히 1위입니다. 이게 제가 김문수 1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한동훈과의 1, 2위 지금 다툼인데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봤는데 버티는 이유입니다. 김문수가 이 비전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굉장히 캠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도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김문수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 나갈 테고 지금 한덕수 부분이나 빅텐트 부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에서 가장 김문수가 합리적이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윤심의 후보는 아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윤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에 반대한다 이러다가 지금 소위 홍준표나 다른 사람들은 벌써 윤 대통령과의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이제 홍준표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는 왔다 갔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치인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치 기술자가 있고 정치인이 있죠.
정치 기술자 같은 이런 정치 행태를 하는 사람 중에 지금 현역 이 정치인 중에는 홍준표, 이재명, 이준석이 비슷한 부류입니다. 이제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가 균형 잡힌 모양으로 이런 식입니다. 김문수는 한덕수 이것 때문에 맥은 좀 풀리지만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한덕수와의 단일화 또 더 나아가서 뭐 이준석 더 나아가서 이낙연까지 빅텐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필요하다면 김문수의 이 생각이 균형이 잡혀 있고 옳습니다. 문제는 홍준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는 지금 빅텐트에 대해서 홍준표가 그래도 정치 판세를 읽는 능력은 이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가장 뛰어납니다. 홍준표는 지금 3등 후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경선판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가장 적극적으로 빅텐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연대, 연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는 죽어도 안 된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스타일이죠. 이 빅텐트를 만들어도 홍준표가 주인공이어야 된다. 홍준표가 가장 지금 두려운 것이 홍준표는 아마 김문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김문수는 어떻게 했든지 자기가 정치 기술로 또 고압적인 자세 뭐 여러 가지로 이 김문수의 지지율은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은 또 홍준표는 배신자로 저는 사실 홍준표가 배신자인지 한동훈이 배신자인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비상계엄 반대 뭐 탄핵으로 갔던 한동훈이 배신자인 건지 무슨 이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아부를 하고 윤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지금은 윤 대통령이 거의 뭐 조롱거리로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뭐 이게 누가 어차피 정치판에서 별의별 이제 많은 이 정치 기술들을 보게 됩니다. 홍준표는 그러니까 한덕수는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한덕수가 있는 한 홍준표가 이 소위 당내 경선에서부터 또 빅텐트, 자기가 이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 탄핵 정부의 국무총리가 무슨 지금 뭐 대선에서 무슨 역할을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하고 깎아내립니다. 이제 홍준표는 이런 계산 때문에 계산이 빠릅니다. 이런 빠른 계산을 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숙성시킬 필요가 있는데 홍준표는 참지 못합니다. 또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전부 뭐 두 발 걸치는 사람들입니다. 두 발, 세 발 걸치는. 홍준표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행태로 인해서 또 전혀 인격적으로 전혀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 정치 기술, 정치 전략 전술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은 홍준표가 이 부분은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면 홍준표도 좋고 한동훈도 좋고 김문수도 좋고 이낙연도 좋고 김두관도 좋고 뭐 김부겸도 좋습니다. 다 잘 압니다. 뭐 오랫동안 기자로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재명만 아니라면 정말 이 사람들을 놓고 제가 누가 훌륭하고 누가 훌륭하지 못하다 쭉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반 이재명 앞에서는 모두 이준석까지 모두 다 좋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만 있다면, 이재명을 이기지 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렇고요.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오랜만에 정말 따끔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정치 감각으로는 안 됩니다. 한동훈이 지금 김문수를 따라잡았다 뭐 하고 있는데 한덕수 카드 친윤에서 띄운 것이고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호응을 한 것이죠. 국민들이. 한동훈은 막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 지금 한동훈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지금 판은 대선판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계엄도 아니고 탄핵도 아닙니다. 지금은 대선판입니다. 대선판의 가장 핵심은 뭐 누가 뭐래도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반윤석열, 윤석열 심판으로 이번 대선판을 꾸리고 싶은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반 이재명으로 지금 대선판을 꾸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저변에는 이제 국정 비전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한동훈은 아직도 한동훈이
참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번 대선판은 정치 개혁도 아닙니다. 개헌입니다. 정치 개혁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새롭고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은 탁월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정치적 계산 다 있습니다. 아까 홍준표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홍준표가 지금은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를 해버립니다. 한덕수에 대해서입니다. 김문수가 옳습니다. 한덕수 때문에 우리 경선판이 어떻게 되냐? 맞습니다. 한덕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보자. 한덕수도 지금 훌륭하지 않느냐? 한덕수의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게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죠. 홍준표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한동훈 뭐 오늘 주가 조작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냐?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친윤 의원들 박수영입니다. 박수영이 좋다. 기획을 했습니다. 한덕수가 맞겠다. 박수영이 기획해서 한덕수를 띄운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들이 한덕수를 박수를 치겠습니까?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왜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한덕수가 정치 경험은 없지만 한덕수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에 대비해서 특히. 그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계산으로 홍준표, 한동훈이 이 한덕수 카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라는 계산이 서도 그게 메시지로 나올 때에는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은 권력투쟁, 정치 기술이 앞서는 것이죠. 계엄,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막는 것까지 한동훈이 잘했습니다. 그 뒤에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감정 또 여러 가지의 뭐 소문들 자신이 확인한 사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뒤엉키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과 그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때로는 분리해서 때로는 합쳐서 이렇게 가져가는 이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덕수 까고 싶겠죠. 또 까야죠. 그런데 한덕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나는 한동훈은 어떻게 보여주겠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위 한동훈 쪽에서 계속 한덕수를 까고 이게 주가 조작이다. 한동훈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뭐 한덕수는 이렇게 띄우기 조작한 것이다. 그러면 한덕수를 지지하는 지금 김문수보다 지금 한덕수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덕수에 대한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금 전부 쏘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까? 가짜뉴스라는 겁니까? 한덕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 관세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한덕수도 그동안 이재명에 맞서서 굉장히 강한 공격력도 보여줬고 이게 모두 가짜뉴스라는 겁니까? 한덕수가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는요. 한덕수 같은 경우에 권한대행에 국민들의 기대가 몰리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안정을 희구하는 이런 욕구까지가 겹쳐지면서 몰리게 되죠. 한덕수가 출마를 지금 한다라고 해도 문제고 안 한다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출마한다라고 하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무적으로 지금 이 조기 대선에서 저 이재명, 반 이재명에 대해서 한덕수 자기 또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더 읽힙니까? 한덕수로서는 지금 출마한다, 안 한다, 어느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한덕수의 정무 감각도 어지간하지 않습니까? 대선의 대자, 뒤자도 꺼내지 마라. 거기에다가 고민하고 있다. 이제 좀 더 나아갑니다. 만약 어떤 결심이 선다면 그때 알려주겠다. 이것 이상의 한덕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이 경선에 대해서 첫 출발에서 김문수가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 사실은 한덕수의 지지율이 모이면서 가장 이 타격을 받은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그런데도 김문수가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이런 균형 감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홍준표 다 훌륭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바뀔 거라고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